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작 공법 이숙규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일일 문제, 매일매일 두 문제, 최신 기출문제 가볍게 여기시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자. 자, 4월 8일 날 월요일 문제 갑니다. 사용검사가 있은 후에 갑이주택단지의 일부 토지에 대해서 이 소유권이 되는 게 말소 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게 됐다. 옳은 것은 3번 나왔습니다. 3번. 한 번은 지문으로, 그 다음 박스형으로, 한 번 서술식으로. 지금 또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파트 다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입주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입주한 아파트 단지 안에 토지가 우리 아파트 입주자 땅이 아닌 땅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원주인이 이거 내 땅인데 왜 내 땅에다가 아파트 지어졌지? 소송을 해가지고 소유권을 회복한 거야.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그 땅을 사와야지. 아파트 단지 안에 땅이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시가로 그 땅을 팔아라 해서 매도 청구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새로 신규 분양받아서 입주를 했는데 우리 아파트 땅의 일부가 입주자 땅이 아닌 땅이 생겼다? 그럼 입주자들이 가서 그 땅을 돈 주고 사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사용검사 다 받고 난 다음에 매도 청구라는 거예요. 한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돼요. 근데 잘 팔까요? 잘 안 파니까 한 4분의 3 이상의 입주자 동의 얻어서 소를 제기해서 매도 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해서 이겨서 그 땅을 강제로 빼앗아오는 제도가 바로 사용검사와 매도 청구. 아파트 다 짓고 난 다음에 우리 단지 안의 땅의 일부가 우리 입주자 땅이 아닌 땅이 생겼으니까 그 땅을 입주자 땅으로 다시 사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은이니까 이 문제는 틀린 게 4개다. 보면 보세요. 공시지가로 팔아라고 한다? 이거 누구도 응낙하지 않죠. 그래서 시가로 팔으라고 청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팔면 4분의 3 이런 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상 동의 얻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때는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답 외 지문들을 내 걸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는 같은 문제라도 지문이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자, 소송을 할 때 자, 그 판결이 떨어지면 대표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게 4분의 3 이상 동의받아서 소송을 했죠. 승소를 하면 그 승소한 소의 이익이, 즉 회복한 땅이 4분의 3에게만 땅이 귀속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 회복한 땅은 입주자 전체 땅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대지면 5% 넘는 경우는 전원동이 있어야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안 돼요. 5% 미만일 때만 매도 청구로 가는 소를 제기해서 강제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시가로. 5% 이상이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소를 제기해서 매도 청구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땅주인한테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5% 미만일 때만 인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2년 내에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내에 매도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1년이 아니고 2년 내. 2년 지나면 안 돼요. 그래서 5% 2년 4분의 3 시가 요거 딱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꼭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필수 싹 읽으면서 한번 싹 정리해. 요건 이제 제가 정규 시간에는 아직 안 했는데 이번 term에는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이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는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 옳은 걸 골라봐라. 참 이렇게 한번 시험 최근 문제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빌리고 건물만, 자, 주택만 분양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이 땅값은 포함되지 않아야 돼. 건물값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건축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빌리고 토지는 입주자 땅이 아니죠. 그 위에 주택만 분양받는 것. 반값 아파트.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사업주체는 이런 표현이 잘못됐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가 공시할 때 직접비, 간접비 다 포함이 됩니다. 간접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문장이 말이 안 돼요. 따라서 옳은 것은 딸랑 1개입니다.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공급질서 교란행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택법에서 이것도 이제 나올 주기가 됐는데 해당하지 않는 것. 여러분 주택법에서는 뭘 명심하냐면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지위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직접 분양을 안 받고 입주 안 하고 이 지위 자격을 돈 받고 사고 판다든가 막 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집을 받을 수 있는 지위 자격이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개발 채권 이런 것들은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것이고 무기명으로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집을 받는 게 아니죠. 주택상환사채, 토지상환 채권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여기서는 입주자 통장, 주택조합원의 자격, 주택상환사채, 철거민 딱지 이런 것들 사고팔고 정리하고 광고하지 마라. 단 꼭 주의할 점은 상속받는 거하고 저당 설정은 괜찮아요. 상속은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저당은 급하니까 담보 설정하고 돈을 빌리는 거거든. 따라서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의하지 마세요. 광고하지 말고 정의하지 말고 매매하지 말고 저당 설정해서 돈 빌리는 건 어쩔 수 없죠. 이건 허용이 됩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두 개만 알면 돼요. 자,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상속, 저당은 저상, 대가리 따도 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금지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가 금지 대상. 매매 정의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 따라서 정답은 디귿, 리얼. 자, 투기과열지구 기준인데, 여러분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이 기출문제가 여러 문제 있다는 것은 모의고사가 툭툭 나온다는 것은 죽었다 깨도 자다가도 벌떡하게 외워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자꾸 틀리고 맞고 한다는 것은 돌아서 스스로 판단해 내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 장무하게 애국가 외우듯이 외워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보면 청약 경쟁률 나오면 이게 국민주택 규모니까 작은 거 코딱지 10대 1만 외워놓으면 보통은 5대 1. 자, 경쟁률 2개월, 직전 2개월. 경쟁률 보통은 5대 1, 코딱지는 10대 1. 제발 좀 외워놓으세요. 작은 놈은 10대 1. 보통은 5대 1. 그 다음에 주택에, 쭉 해놓고 직전월에 주택 분양 실적이, 요것도 한번 냈거든요. 분양 실적 입으로 떠들어야 돼요. 전달보다 30% 이상 증가가 아니고 감소된 곳. 자, 주택 분양 실적이 30% 이상 감소됐다. 자, 이렇게 써먹었고, 28에 32에 또 써먹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그리고 또 35에 또 써먹고, 이렇게. 자, 나오면 한번 보세요. 아까는 5대1을 비웠는데 지금 10대1 비웠잖아요. 그러니까 5대1 코딱지 10대1 직전 2개월. 그 다음에 30% 이상 감소했는데 뭐가 감소했냐고. 주택 분양 실적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외워야 되는데 10번이고 20번이고 기계적으로 나오게끔 딱 10분이면 돼요. 제발 그렇게 하세요. 대충 질척하지 마시고. 그래서 두두둑 나올 정도로 해놓으셔야 돼요. 목요일 날. 자, 4월 11일 날. 투기과열지구 조정돼서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법에서는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하는 사람,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는 사람, 조정대상 지역 지정하는 사람 중에 투기과열지구만 투 아닙니까? 투.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하고 시도지사도 지정해요. 조정대상 지역이나 분양가 상한제는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한다. 딱 정리를 해놓으세요. 자, 보면 조정대상 지역 지정하는데 시도지사가 틀렸잖아요. 이렇게 딱 봐도.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는데 시도별 주택보급률,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면 뭐 하려고 지정합니까? 전국 평균보다 낮아가지고 집이 모자라니까 지정하죠. 자, 그 다음에 지정기간 이건 없어. 몇 년 없어. 쭉 가다가 정책에 따라 풀고 지정하고 풀고 지정하는 거예요. 몇 년 없어요.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기존 주택을 못 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서울시 25개 구가 투기과열지구면 기존 주택을 못 파면 그 많은 주택 다 금지됩니까? 안 되죠. 새로 투기과열지구 안에 새로 분양 신청해서 당첨됐을 때 그 분양 당첨된 입주자 지위, 분양권의 지위를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주택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군구, 시도지사, 지자체는 국토교통부에 가서 야, 이거 좀 풀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된다. 아니, 뭐, 전매가 허용되는 것은 뭐, 세대원이 뭐 지방으로 발령받아가지고, 물론 이제 수도권은 안 됩니다. 뭐, 해외로 간다든가, 상속받아 집이 생겼다든가, 이혼한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먼저, 해당하는 것은 세대원의 일부가 수도권으로 다 틀렸죠. 전부 가야 돼요. 세대원 전이 2년 이상 체류할 때 이혼하면서 배우자 이전한다. 이건 맞죠. 세대원의 일부 아니에요. 전부죠. 세대원 일부, 이게 말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응용하는 문제가 또 내니까. 자, 리모델링. 자, 여러분들 공동주택 리모델 시험에 꼭 나오니까 하나. 리모델링이라 하는 것은 자, 대수선을 하거나 증축을 말한다 라고 툭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의도적으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나도 모르게 대수선 증축이다 라고 툭 나와야 돼요. 대수선은 리모델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자, 그러면 대수선도 포함되고 증축이다. 이때 둘 중에 증축을 위한 리모델은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떨어지고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의 전용 면적 30%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 이 범위 안에서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 기존 세대에서 15%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세대수 늘릴 때 위로 올라간다. 수직 증축은 3개층까지 가능한데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층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 조합 만들 때, 리모델 조합 설립할 때는 한 동만 한다. 구분 소재 3분의 2, 전체 한다. 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동의 얻어요. 리모델 조합을 만들 때는 한 동만 하든 전체 하든 3분의 1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리모델 허가 받을 때는 한 동만 하기로 허가 받는다. 조합 설립했죠? 75% 동의 없고요. 그 다음 단지 전체 한다. 전체 75%예요. 동비로는 50%지만 요 75%는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받을 때 필요한 동이에요. 따라서 리모델링은 동별로 해도 되고 단지 전체 해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동별로 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단지 전체를 리모델하고자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는 단지 전체 각각이 아니고 자 동별은 아파트 단지 전체니까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렇게 딱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리모델 허가는 시도지사, 도지사한테 권한 없어요. 시장운수, 구청장입니다. 시장운수. 자, 리모델 조합을 만들어서 리모델 할 때는 시군구 허가 받아서 75% 동의만 더 받으면 되는데 뭐 입주자 대표회라든가 등등의 리모델 조합을 안 만들고 할 때는 전원 동의 얻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때도 안전진단은 증축을 위한 리모델 할 때만 필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 취득하였더라도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말도 국어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재건축이든 리모델이든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한테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따로 동의 못해요. 동의한 것으로 본다 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게 안 풀릴 때 더 수준 높은 거 낮은 것 안 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리모델 두 문제만 딱 해놓으면 돼요. 자, 틀린 것을 골라라. 뭐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리모델 할 때는 전체 동의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2번은 말이 안 되는 게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처리할 수 있다. 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의심스럽지 않아요? 잘못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수직 증축을 할 때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 이런 걸 뭘 자꾸 머리 끌자로 외워야 그냥 상식으로 이해해버렸어요. 보통은 한 3층 올라갈 수 있는데 15층 미만 즉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층만 올리는 걸로 하자. 하중에 너무 받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자, 단지 전체를 리모델하고자 할 때는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 각 3분의 1 결의, 각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맞죠? 요거는 이제 전체는 3분의 2, 동별은 과반수. 자, 그 다음에 요거. 증축형 리모델 할 때는 시군구에다가 안전진단 요청합니다. 대수선을 위할 때는, 대수선만 할 때는 안전진단 필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리모델 두 문제만 잘 공부해 놓으면 틀릴 수가 없어요. 틀릴 수가. 그래서 이 주택법이 이제, 중요한 문제 툭툭툭 하루에 두 문제가 있어요. 딱 정리되는데, 전체를 쫙 한번 정리해서 기출문제 위주로 복습을 해서 내 걸로 꼭 만들어 놓으세요.
영작공법은 합격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믿으셔야 돼요. 믿는 만큼 최선을 다하시고 합격을 위해서 화이팅!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